특사단이 가져온 메시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 합의문은 우리가 예상했던 최대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발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최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당한 높은 수준에서의 발표가 나왔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4월 달에 남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한의 모라토리엄에 거의 준하는 그런 조치들, 특히 핵실험이나 ICBM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을 자제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의미는 어떻게 봐도 될까요? 조금 북한이 상황이 몰렸다, 좀 급하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 어쨌든 북미 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계속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가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좀 더 그 긴장 수위가 떨어졌고 또 안전한 올림픽 이게 이제 테러 올림픽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북한도 계속 그 대미 강공 쪽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유연성들이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번 합의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의 중개자 역할, 중매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오늘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역시 지금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과 북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그런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북한에 그 간접적으로 신호를 줬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우리 측 특사단의 설명에 동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상회담 시기는 4월 말로 결정이 됐는데 상당히 네. 이른 시기로 보여지는데 시기를 이때로 한 배경이 있을까요? 4월 말에 대한 부분은 뭐 가능성들은 뭐 우리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들은 한편으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4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만약에 전개가 된다면 4월 말 정도 되면 주요 훈련은 대체로 끝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4월 말 정도면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도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북한이 상당히 남북관계를 소극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서울에서도 가능한 그렇게 보면 평양에서 판문점 그다음에 서울로 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는 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이뤄진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네.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정상회담이 4월 말로 결정되게 된 결정적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이고 북미 간에 특히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대화 의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비핵화 의지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 특사단의 방북 과정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또 북미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합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상당히 서두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부분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방향만 그렇게 잡아낸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비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4월 말이라고 하는 시점 자체가 지금 한 달 한 20일 남은 5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그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좀 더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군사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4월 달을 또 잘 보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정상회담 고리를 걸어둠으로써 한반도의 군사 긴장 수위를 다시 올리지 않는,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때 만들어진 그런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의 해소, 또 평화 올림픽 이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로서의 정상회담을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발표문을 보면 정상회담 전에 한 라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전화 통화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라인 개설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한라인 개선의 가장 큰 의미는 한반도에서 또 휴전선에서 군사적인 우발적 돌발적 상황이랄지, 또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라인의 존재는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불가측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 돌연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상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법을 찾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적대적인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의 적대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핫 라인에 설치는 남북관계의 상당한 해빙이라고 하는, 또 남북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양 최고 지도자 사이에 그 합의가 됐다. 이런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이 점도 네네.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네네.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합의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 스스로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반적인 상황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한미 간의 충분한 공조 속에서, 또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나아간다. 이 부분은 여전히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요한 합의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합의들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특히 미국과의 앞으로의 대화, 우리가 이제 특사단이 곧 8일날 미국에 도착합니다만 얼마만큼 미국과의 협력을 끌어내느냐, 또 그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그런 협의들을 끌어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합의는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출발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해내고 중개인,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상황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 간 대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네. 이번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을 북한이 몇 개를 걸었습니다만, 이런 북한의 그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견지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에 대한 그런 전제 조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라토리엄 부분을 북측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북한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판단이고, 또 미국과의 대화 의지보다는 자신의 어떤 내부 결속을 위한, 또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어떤 대결 과정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면, 오늘 발표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북한 스스로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선은 합의문상에서는 보여줬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북한 스스로의 어떤 적극적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주변 국가들, 국제사회가 그것을 또 가능하도록 주변에서의 많은 역할을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떤 비핵화 의지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미 대화 또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제사회와의 그런 대결 국면을 좀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이제는 적극적인 자기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또 쌓아가는 이런 또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